자, 그러면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. 이 세 번째 주제가요.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.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홍간의 즉 홍정도,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홍석현, 이 홍씨 부자 손석희한테 나가줘 통보했다. 즉 손석희한테 뉴스링 그만두라고 한 거는 이제 이제 너 이제 필요 없거든. 이제 그만 가줘.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손석희는 정말 추레하고도 추레하게 초라한 끝을 이제 보인 겁니다. 자, 홍간의 이 문제는 손석희가 이제 뉴스룸 이제 이 뭐 자기 입으로는 이제 세대 교체라고 하는데, 세대 교체는 개뿔 뭐 저기 그 늙어가지고 그동안 계속 했는데요. 제인송님, 네, 다시 한번 출간 축하드리고요. 꼭 언니 책에 사인 받으러 가고파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요, 제가 제인송님께 한 권 증정할 테니까 한국에 오시면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제인송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슈퍼챗 정말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이 홍씨 부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. 자, 뉴스룸에서 이제 하차한다는 거는 처음에 왜 손석희를 저렇게 둘까? 우리가 그거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. 그때 이 중앙일보의 그 기자들이 굉장히 한탄을 했습니다. 같은 이제 매체니까. 그리고 손석희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고요, 그렇게 정말 이상한 일 하면은요, 어쨌든 언론인들은 뭡니까? 여기에 나와갖고 자기 얼굴을 내밀고 그 JTBC 얼굴이면은 깨끗하게 몸가짐을 하고 주번 정돈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이상한 거기는 그러기로 유명한 그 장소에서 밤늦게 밤 10시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깨끗하게 떠나야 돼요. 근데 손석희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? 그 당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첫째, 뉴스 시청률 때문이다. 워낙에 JTBC도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? 약한 매체, 이 정말 기본이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, 왜냐하면 종편의 뉴스 시청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손석희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 치기 전에 스타 앵커에게 기댔던 점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시청률, 그래도 손석희만한 사람이 있겠냐, 딴 애로 바꾼들 누가 있겠어? 이런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. 두 번째는 홍간의 비리를 손석희가 알고 있다. 이거는 홍석현이를 비롯해갖고, 자, 그 홍석현이 비리와 홍정도의 비리를 손석희가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김성수님께서도 너무 감사합니다. 이 방송 좋다고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봄날님께서도 이제 오시겠다고 사인, 제가 봄날님 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. 감사드려요. 제가 봄날님께도 제가 정말 감사의 마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요, 이 홍간의 비리는 뭐냐면, 첫째는요, 홍석현이는요, 비리가 너무 많아요, 여러분.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. 거기다가 이 사람이 엑스파일에서 이 자기의 이 홍라이의 이 남편인 이 이건희가 기자들 뭐 정치인들한테 돈 뿌리라고 홍석현한테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. 근데 이 홍석현이 배달 사고를 친 사람이에요. 홍석현이가 돈이 없습니까? 응? 근데 이 사람은 가오가 없는 거예요. 돈은 많은데 가오가 없는 거예요. 얼굴이, 이 인격이,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. 그 매부가 갖다 주라고 한 돈이면은 그거는 그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, 거기에서 또 자기가 이렇게 챙긴 거예요. 그게 엑스파일로 나와서 이건희가 그냥 그걸로 그냥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, 홍석현이를. 거기다가 이번에 태블릿 PC 사건으로 누나까지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.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,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이제 시집가 갖고 집안을 이렇게 일으켰는데, 응? 네가 내 등에 칼을 꽂고 내 아들을 저렇게 구속을 시켜? 뭐 이렇게 된 겁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북 문제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. 홍석현이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. 또 홍정도는요, 뭐 이혼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걸그룹 모 씨한테 무슨 뭐 차를 사줬니, 장난감을 사줬니, 뭐 옷을 사줬니, 엄청난 이 사생활의 문제들이 그동안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, 이 업주 측에서 홍씨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뉴스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점점 두 번째는 뭐냐, 이 검찰 조사가, 제가 김웅 기자한테도 이렇게 들었는데, 아마 올해 안으로 검찰에서 이 손석희 안에 대해서는 대충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. 그것도 1년을 끄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손석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
이제 얘는 이쪽도 좌파 아니겠어요? 이 저기 JTBC의 홍정도는 이 홍석현이가 우리 아들은 좌파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얘 이제 행주를 더 못 쓰겠네. 이제 얘도 걸레잖아. 이러면서 버린 겁니다. 걸레 취급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손석희가 걸레처럼 행동도 했고요. 제가 보기에는 자 이래 가지고요. 이 손석희에 대한 이제 카드를 이제 딱 땅에다가 이제 던지는 건데 지금 또 하나의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여러분 돌고 있습니다. 이건 뭐냐? 홍석현의 노욕이에요. 홍석현의 노욕. 홍석현은요 아직도 대권의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싹 보니까 여당도 야당도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. 마땅한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대권 후보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홍석현은 뭐 리셋 코리아니 뭐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 군부를 지피고 있고 또 주변에서 정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회장님밖에 없습니다.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. 세상이 그렇게 웃기죠. 그래서 홍석현은 대권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. 홍석현이 원래 유엔 사무총장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주미대사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그 길을 이제 착 가가지고 나중에 하벨처럼 대통령 하고 싶고 이게 홍석현의 꽃길 가도였어요. 골든 로드였어요. 그런데 엑스파일 때문에 그게 꺾여버린 거예요. 그리고 매부 돈을 그 중간에서 띄어먹고 막 이러면 안 되죠. 그래서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. 네. 손미전님께서 교보문고에 신청한 책이 너무 늦어요. 네,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그 출판사에다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교보문고에 그냥 쫙 깔린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이 방송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북클럽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조촐하게 우리 뭐 커피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밥 15,000원 내면은 밥이랑 술이 가능한 우리의 이 고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치킨 본스 치킨에서 이걸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. 김승아님 오랜만입니다. 전 작가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김승아님도요 가족들께도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부탁드립니다. 네, 자 그런데요 이거 너무 웃기는 건데 그래서 여당 야당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이 이낙연 뜨고 있지 않냐. 그래서 이낙연에 대해서요. 이것도 이제 재밌는 제가 뒷담화를 했는데 이낙연을 이제 종로에 출정을 시킬 건가. 그 전에 아주 이렇게 그 좌파들의 성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좌파들에게 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 세종시에 말하자면 이해찬 이 지역구에 이낙연을 꽂을까. 이거를 이제 청와대랑 그 여당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세종시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. 이낙연이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. 그래서 허걱 왜 이러지? 막 이랬다는 거예요.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? 그 이유가 뭘까?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시사 주간지 기자들하고도 이제 아직도 친해갖고 이제 가끔 이제 점심 먹고 후배들한테 이제 뭐 후배들 힘든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른바 이제 이낙연 대세론, 이낙연 대권론이 있어가지고 그 이낙연이 도지사로 있었던데 그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낙연이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주사급 도지사다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아랫 사람들한테 굉장히 말이 좋아 엄격한 거지 너무너무 팍팍하게 하고 너무 무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막 하고 막 이래서 저거 조현병 환자 아님? 막 이런 말이 들었다는 겁니다. 그래 가지고요 너무 재밌는 게 이 세종시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왜 이렇게 이낙연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왔지? 이거 너무 박한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해서 놀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다는 거예요. 조사를 해봅니다. 이런 거를. 자, 교기도님께서도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다고. 감사합니다. 정현태님, 이낙연은 고향으로 낙향해야죠. 고향에서도 별로입니다. 자, 장타이가님, MBC 사장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손석희. 자, 그런데요. 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.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
이제 그룹 리서치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사람들 한 5명 놓고 한 1시간 동안 그냥 말 시키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, 이낙연이가 대선 후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세종시에서 나온다 이러면 세종시에서는 낙선은 따놓은 당상이다. 그 다음에 일단 대선 후보로 이낙연을 밀게 되면 공무원 100만 표, 그 다음에 공무원의 가족과 친인척 200만 표, 도합 300만 표는 날아가는 걸로 봐야 된다. 이거 포기하겠냐? 이런 말이 그 그룹 리서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이렇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낙연이도 지금 이렇게 딱 파파 이렇게 하게 되면 파파문, 파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내지는 파파괴, 파면 팔수록 괴담이 나오더라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성리모님. 안 돼가지고요. 네. 공무원 때문에. 네. 김성수님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래서요. 이낙연에 이어서 이낙연이 저렇게 안 좋으니까 홍 회장이라는 사람, 이 홍석현이는 그러면은 나밖에 없잖아. 나는 좀 이렇게 점잖고 뭐 중도의 이미지 있고 그러면 저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러브콜 보낼 거야. 이 미련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홍석현이 못지않게 또 지금 착각하는 인물이 있으니 여러분, 그 인물이 바로 박원순입니다. 자, 박원순이 요즘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뻘짓하고 있죠. 종부세를 3배로 올려야 된다. 그 다음에 토지는 땅은 자연의 것이고 이거는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.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 말을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? 기가 막히죠. 그런데 이 박원순도 또 이렇게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로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. 즉, 이낙연은 공무원 표 때문에 300만 표 날아가는데요. 이 박원순은 여성표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. 여성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. 10%가 안 나온대요. 여성 지지율이. 그러니까 대깨문이고 달좀이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박원순 좋다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여성표를 못 얻으면 끝입니다, 여러분. 문재인도 여성표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. 여성표를 얻지 못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성표에서 강세였어요.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강세였습니다. 네? 근데 여성표가 10%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 박원순은요, 자기가 꼭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 문제, 와이프 문제 이걸 떠나갖고 여성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정치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섹스 어필은 최고의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. 이건 조셉 케네디, 즉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늘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자식들한테 늘 네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섹시하게 보여야 된다. 그래갖고 그냥 여성들이 존 F 케네디한테 그냥 무조건 몰빵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예요. 그런데 박원순을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눈 버렸다.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아무리 그냥 돈 많이 들어갖고 심어봤자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낙연은 공무원표, 즉 박원순은 여성표,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여권에서도 아주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홍석현이는 입맛을 쩍쩍 다지면서 나에게 다음 차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. 웃기죠? 네. 자, 이 토마스 엄님께서 여성들은 머리숱이 많아야 돼요. 그리고 레스드라님, 웃는 얼굴에도 침 뱉고 싶은 인상이다. 자, 그렇죠. 네. 자, 니수님도 그렇고요. 네. 맞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반려견 표도 있다. 남성표도 중요하죠. 정말 이제는 반려견 표가 참 중요합니다. 왜냐면 반려견이 동반견이라든가 애묘 이런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최소한 고양이라도 안고 사진 찍어야 될 겁니다. 앞으로는요. 그리고 제 친구들도요.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더 사랑을 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절절해요. 그 심정들이요. 네. 정현태님, 물론 남성표도 있는데 문제는
여성표도요, 굉장히 여성표는 뭐가 있냐면 로열티가 있는 표예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거 치러보면요, 남성들은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성들은 한 번 이렇게 내가 전욕을 지지한다 하면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. 그런 점이 있어요, 여성들이. 그래서 선거에서 여성표는요 어마무시하게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자, 이제 진짜 최유미님 말씀대로 좌파의 특기는 토사구팽입니다. 그래서 손석희는 끝났다, 이렇게 봐야 되죠. 그래서 JTBC 뉴스룸에 끝나고 그런 다음에 뭐 1월 1일날 신년 특집으로 뭐 유시민이니 뭐 전원책 변호사니 뭐 이런 사람 불러놓고 뭐 보수 어쩌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송별회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떠난다 하면은 이 송별회 한번 해줄게요, 그다음에 전별금 조금 챙겨줄게요,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사측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요, JTBC 무지무지 짜요. 전변금도 얼마 챙겨주지 않을 거고요. 결국은 대표이사 자리에 두겠다 하는데 손발 다 잘라주고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?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, 2021년까지가 뭐 계약 기간이다 뭐 이러지만 결국 이건 뭡니까? 그냥 빨리 나가주면 좋죠. 뭘 그거 그냥 빈집 지키고 있어요. 그냥 1년이라고 하지만 일찍 나가주면 좋죠.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,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손석희란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 물론 있죠. 즉 최순실과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, 말하자면은 이 JTBC의 시청률을 한때는 막 10%까지 올려준. 그렇지만은 이 손석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면적인 우리가 이 리서치를 해야 될 인물입니다. 자, 손석희는 첫 번째 언론인으로서는 치욕입니다. 실패입니다. 손석희를 보는 언론인들은 너무나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언론인들은 자기가 이 월급 때문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들, 제 시대에는 없었습니다. 손석희는 제 시대인 거예요. 손석희가 뭐 삼수를 뭐 국민대학을 해가지고 뭐 아나운서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랑 손석희가 뭐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 점에서 5살인가 6살이 손석희가 위에요. 근데 그 당시에도 손석희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. 그때도 여성 문제 많았고, 그래서 본인이 사표도 낼 정도였고요. 그렇지만 사표가 이제 반환됐고, 그런 점에서 손석희는 어느 누구도 그 언론인으로 치지 않았어요. 그런 점에서 손석희도 스스로를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 정말 그 주차장 사건을 1년을 끌고서 이렇게 참담하게 추레한 모습으로 끝까지 정말 사람이 왜 떠난 자리는 아름다워야 됐는데, JTBC로서는 손석희가 떠난 자리가 정말 풀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지저분하고 추한 자리가 될 겁니다. JTBC 기자들이 왜 사측이 뭐 손석희 앵커 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, 이런 거는 왜 그러겠습니까? 이 사람들이 다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너무 사측이 지금 JTBC에서는 중앙일보하고 JTBC 뭐 중앙일보 분사 등등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막 이제 또 날리는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측에 대해서 일종의 블럭을 거는 거지 손석희에 대해서 블럭을 거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중앙일보 기자들이라든가 JTBC 기자들 굉장히 심각합니다, 여러분. 지금 뭐 분사를 하고 자회사를 만들고, 자회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?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뭐 계약직으로 돌리고,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앙일보 읽으시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, 중앙일보를 퇴사한 사람들 중에서 글 좀 잘 쓰는 사람들은 뭐 저널리스트, 객원 뭐 칼럼니스트라고 해서 글을 쓰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은 좋겠지만 결국은 뭐냐, 다 그런 식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. 아 그래, 너 중앙일보 그만두고 우리가 정기 그분 안 주지만 원고료는 줄게,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.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, 여러분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일보와 JTBC의 경영 마인드, 사업 마인드일 수밖에도 없어요. 왜? 지금 중앙일보는 제가 한 1년 전에 중앙일보 기자한테 들었는데 광고가 거의 한결의 수준이라고 하더라. 광고국한테 들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중앙일보 기자들한테 직접 들었어요. 왜? 삼성이 광고 안 주고 삼성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? 이 연관이 있는 회사에서는 안 줍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홍석현이라든가 홍정도가 하는 걸 보면은 빈정상해. 내가 왜 좌파 신문에다가 광고죠? 이렇게 해갖고 안 주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어요. 그래서
거의 한겨레 신문 수준이다. 한겨레 신문 수준이라면 이거는 정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손석희는 이제 깔끔하게 물러날 기회를 이제 놓친 거죠. 그래서 손석희는 지금 뭡니까? 찌질한 놈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손석희가 돼가지고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물러날 때, 위기 때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정도를 걷느냐. 왜냐하면 좋을 때 정도 걷는 것도 뭐 쉽진 않습니다만 어려울 때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근데 손석희는 어려울 때 그야말로 반도를 걸었습니다. 이거는 도둑이라든가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? 저질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먹칠을 한 겁니다, 손석희가. 그래서 끝까지 정말 비비고 끝까지 추하게 버티다가 손석희는 JTBC의 소금 기둥, JTBC의 모래성 쫙 가라앉는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가 이렇게 쫙 보셨을 겁니다.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뽑으셔야 돼요. 그리고 다음 총선은요, 어떻게든지 뭉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보수들이 다 내려놓고 뭉쳐야 돼요. 그러니까 다 뭉쳐서 이 황교안 뭐 저기 유승민 뭐 이렇게 다 뭉쳐야 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보수가 TK가 우리의 본진이다 이런 말 하면서 살겠습니까? 황교안하고 이 유승민하고 뭉쳐봤자 TK끼리 뭉친 거예요. 그러면 충청도, 강원도, 제주도 이런 데는, 전라도 이런 데는 어떡하라고요? 전라도에도 보수 많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모차르트 님도 그러시고요. 그러면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. 그래서 영역을 넓혀야 돼요. 그래서 인물을 아주 이렇게 목포 출신의 우리 안영환 선수도 이렇게 뭐 이 자유한국당, 뭐 한국당 빅텐트 이렇게 당 이름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비례 빅텐트 당도 하나 만들고 이래서 다 껴안아야 돼요. 그리고 종교적인 면으로도 다 껴안아야 됩니다. 그 카톨릭, 뭐 카톨릭은 다 저쪽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카톨릭에서도 얼마나 보수적인 분이 많은데요. 카톨릭, 개신교, 지금 너무 자유한국당이 개신교하고만 가는 거예요. 그러지 말고 불교, 원불교 다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. 우리 공화당도 저는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요, 껴안고 합치고 그냥 하나 되고 뭉치면 반드시 이깁니다. 지금 쟤네들 하는 걸 보면 저게 망국의 길인데 뭉치면은 이길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저는 제일 겁나는 게, 저 민주당 애들이 승리하면은 걔네들의 기고만장을 어떻게 눈 뜨고 봅니까, 여러분? 저는 못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합쳐야 됩니다. 자.